자, 이차함수 fx.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암기 과목 공부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누가 떠들고 있으면 약간 집중 잘 안 되잖아. 심한 욕 할 뻔했네. 36번.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 있고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설정된 형태인데, 자, 우리 보고 fx의 전체 제곱 더하기 f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자, 함수식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이러한 방정식들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고등과정에서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을 푼다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 방정식들은 이제 단원 구분을 하지 않고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그냥 이 개념 자체를 잘 익혀 놓으시고,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지금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위에는 이 등식을 보니까 fx가 반복되는 2차 꼴의 등식이라서 원래 2차 꼴의 등식의 기본 틀은 인수분해였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식이 fx를 그냥 뭐 t라고 생각하면서 1, 1 주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주면 이렇게 fx 더하기 2 곱하기 f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될 수 있는 2차 식이었고,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앞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뒤에 있는 식이 0이다라는 해석을 가져가면 된다. 그냥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fx 더하기 2가 되기 위해서는 fx가 마이너스 2면 될 거고, 또는 fx가 그대로 1이면 되는 건데, 지금 이 2차 함수식을 직접 설정하기에는 자, 주어진 조건이 너무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 방정식을 풀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껏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두 식을 연립했었고, 그러면 연립 방정식 풀게 될 때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fx equal gx라는 꼴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fx equal gx 꼴의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얘를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무슨 점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냐면 교점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쌍방으로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fx equal 마이너스 2란 요 방정식의 의미는 사실 자, 좌변에 있는 식을 y로 가지는 y는 fx라는 함수와 자, 우변의 식을 y로 가지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x축의 평행한 두 직선에 무슨 점을 구하고 있는 개념이었냐면 교점을 구하고 있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y는 fx 그래프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긋게 되면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이렇게 접하면서 중근 하나밖에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중근 한 개를 가진다는 게 자, 눈에 보이고 한 종류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fx equal 1이라는 방정식 또한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y는 f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이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를 따지면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는 반드시 위에 있을 거니까 뭐 여기쯤에 y는 1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두 함수의 교점은 이렇게 두 군데 생기니까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얘들의 x좌표를 잘 모르니까 그냥 x1이랑 x2랑 x3로 이렇게 잡아준다 치면 이 방정식의 근은 지금 우리가 x는 x2라는 이렇게 중근 가지는 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생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는 x1 또는 x는 x3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갖는다라고 보자는 얘기지.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총 몇 개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가지냐면 3개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0이어도 되고 또는 이게 0이어도 되니까 두 개의 실근의 총 개수를 다 더해서 불러주는 게 맞다, 이 생각인 거죠. 끝! 그래서 이제 함수 방정식 개념을 잘 익혀 나가시고, 자, 36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면 자, 정리하고 4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가보죠. 지금 41번에 보니까 범위에 따라서 마3부터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를 그 바깥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를 그리라 라고 해놨는데, 자, 요 위에 있는 그래프랑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 즉 얘는 기울기가 고정돼 있고 k 값에 따라서 y절편이 변하는, 자, 이렇게 평행이동 중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생기도록 하는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림부터 당연히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자,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된 거니까 손쉽게 꼭지점은 0,3이 되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쭈루루루루루룩 하고 드러나게 될 건데, 얘가 지금 생길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마3부터 1까지니까, 자, 마3 넣었을 때 경계의 점의 좌표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마3 넣어서 제곱하고 3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마3일 때 여기어딘가 함수값이 음수되는 요 지점에 3, 마이너스 6, 아이고 좀 보이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였는데, 자, 여기쯤에 x가 마이너스 3인 곳이 이렇게 딱 정해진다 치면 요쯤의 점이 비율은 안 맞지만 그냥 맞게 본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요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다시 x좌표가 1인 것이 또 경계가 되니까 x에 1을 쭉 집어넣으면 여기에 1,2라는 점이 경계가 되면서, 자, 요 사이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요만치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꼭지점은 0,3인 상태로. 됐나요? 자, 이후에는, 자, 이 바깥쪽에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그려지는 건데, 자, y는 2x가 1 바깥쪽에서 그려질 때 또 경계의 점의 좌표 구해보면 1,2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두 그래프는, 자, 끊임짐 없이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2인 직선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y는 2x가 생긴다, 이런 생각인 거고, 다시 여기 또 경계의 x좌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뭐야? 얘도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 끊어짐 없이 여기에서 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쭉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숨차. 힘들어. 자,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기울기 1인 직선을 막 그어보자는 거지. k가 너무 작으면 저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울기 1인 직선이 올라올 거죠. 기울기 1인 게 기울기 2짜리보다는 완만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겠네. 그럼 얘가 더 내려가는 건 계속 교점이 하나일 거니까 점점 올라가야겠다, 그치? 올라가다가 교점 개수가 딱 변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기. 이 뾰족한 지점 1, 아이고. 요 뾰족한 지점 1,2를 지날 때 기울기 1인 직선이 쭈루루룩 이렇게 그려지면, 자, 요때부터 이제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2개가 되겠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개니까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생기겠다. 그쵸? 그럼 첫 번째 경계가 여기 교점 2개 되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나의 경계는 내 직선, 기울기 1인 직선이 여기 1,2를 지날 때가 되겠네. 자, 이때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쵸? 이때 생기는 k값이 존재할 건데 그 k값부터 구해본다 치면 1,2 대입하면 2는 1 플러스 k가 되면서 k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요때가 지금 k값이 1인 순간이니까 내 직선이 더 올라가려면 k값은 당연히 1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더 올라가야지. k값에 따라서 y축 평행이동량이 결정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k의 범위가 1보다는 커야겠구나, 이렇게 생기게 돼요. 같으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될 거고, 그럼 얘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3개 가다가 이 위로 볼록한 함수랑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생기고, 자, 접할 때 다시 교점이 2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경계는,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식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과 접할 때가 되겠죠. 자, 요때 k값도 한번 찾아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개의 함수가 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 두식 연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자, x 더하기 k가 되면서 자, 우변으로 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자, 이 2차 방정식이 자,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자, 판별식 쓰면 1 마이너스 4배 하면서 4k 더하기 자, 12가 빵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k 값 정해지는 게 4분의 13이 되게 되면 됩니다. 13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 4분의 13인 순간에 교점이 딱 2개가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k 값은 1보다 크되 4분의 13보다는 작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컷?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때 기울기가 2인 것보다 기울기가 1인 게 더 완만하다는 사실을 잘 적용시켜야 되고, 그려나가다가 k 값에 따라서 k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는 자, 2개의 3개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2개의 경계를 찾아서 그 사이에 k 값이 존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 41번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fx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식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a제곱인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1차 함수가 생기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만들고 문제는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절대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두 개의 함수식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냐면 연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 상황에서 그 두 교점의 x좌표의 절대값이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교점의 근이 좀 특별한 상태라서 이거 연립부터 하고 나면 자, 연립 방정식 플러스 때의 좌변을 넘어가면 2x제곱에 플러스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제곱이 1차 함계수로 추가될 거니까 이렇게 1차 함계수가 결정이 될 거고, 왜 그러니? 마이너스 5a 넘어가면서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은 자,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생기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결국 두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절대값이 같대. 서로 다른 값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레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네. 1절.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당연히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은 여기서 근계수 관계 따지면 자, 2분의 부호 바뀌면서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크기 같은데 범위가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빵이죠. 그럼 2차 방정식 풀게 되면 자, 이는 의미 없으니까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서 가능한 a 값이 두 가지로 생길 거예요. 4랑 마이너스 1인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자, 그런데 뭐야, 잘못 구했잖아. 마이너스 4랑 1인 상태로. 그럼 이거 두 개 다 답인가? 라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동시에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두근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근의 곱도 한번 적어본다 쳤을 때 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 자, 우변에서는 그럼 식이 근계수 관계 따라서 자, 2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더하기 1로 표현되는 건데, 현재 알파는 자, 지금 교점이 그래프에서 드러나니까 실수인 형태의 실근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반드시 음수 형태로 표현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a 값 중에서 이 우변의 계산 결과가 무슨 수로 나오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냐면 음수가 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a에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보면 a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마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1이고, 자, 분모에 2 있으니까 자, 요럴 때는 음수인 게 맞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a에다가 1을 딱 하고 집어넣게 되면 a에 1을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은 다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더하기 1 되니까 얘는 양수 값을 가지니까, 자,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양수로 표현됐을 때 알파가 실수란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만 따질 게 아니라 자, 곱도 함께 꼼꼼히 당연히 따져줘야 되고, 그래서 답은 A가 마이너스 4인 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지에 지금 둘 중에 마이너스 4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이렇게 체크를 잘 하시고, 자, 넘어가서 49번으로 갑시다. 응? 다녀오세요. 49번. 자, 49번에 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두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 나오는데, 가조건 보니까 fx는 x축에 접한다. 자, 이걸 보고 떠올라야 되는 건,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래프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식은, 자, 여기 절편을 알파라고 했을 때 x-알파의 제곱꼴에 완전 제곱식이 생긴다는 생각을 바로 하라는 얘기다. 그쵸? 뭐 중근 생긴다, 접한다 이런 표현들 함수식이 완전 제곱식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당연히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fx랑 gx랑 2차식 두 개를 곱했더니 4차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4차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이 결과가 항상 같아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좌변이 지금 2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사실 인수분해된 구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일단은 하면서도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럼 우변도 반드시 뭐 된다는 생각이냐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4차식을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그 fx는 무슨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인 거 찾고 나면 나머지 인수들로 gx 구성하라, 그런 얘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x에 넣어서 0 되는 거 한번 찾아보면, x에 뭐 플러스 1은 안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보면 1 빼기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6이니까 딱 0 되는 거 확인이 되고, 그대로 조리제법 써서 인수분해 해주면 1 마이너스 12 4 16 마이너스 1 주고 따라라라락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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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락 딱딱딱딱 따닥딱 해서 0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좀 더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다시 이 3차식 인수분해 할 거고, 요 3차식은 현재 x 상승 마이너스, 자, 12x 플러스 6이니까 16이니까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서 안 되는 거 당연히 보이고, 그 다음 여기 짝수인 약수 마이너스 2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더하기 자 16 하면 빵이 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리에 자 마이너스 2 주면서 인수분해 한번 더 하자는 얘기. 자,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서가 아니네, 플러스 2네, 띨띨. x에 플러스 1을 넣어야 얘가 8-24 더하기 자 16 되면서 자 0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 2 주고 그대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없어지고요. 그럼 인수분해된 결과 정리해보면 x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하나, 여기 있는 2차식이
1, 1 주고 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자, 요거 제곱되면서 다시 x 플러스 4라는 인수 하나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그럼 우리 완전 제곱식이 fx이기로 했으니까 결론 fx는 x-2의 제곱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머지 인수로 gx 구성하자는 거니까 g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끝! 자, 이렇게 두 개의 fx랑 gx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거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거 짧게 정리를 하시고 이것도 뭐 식 구성하는 거랑 항등식의 요소라는 것만 잘 인지를 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대로 5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3번의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p인데 자, 그 p라는 점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래요. 자, 그때 이 이차함수가 x축과 n,0이랑 n,0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m과 n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정리를 해보죠. 우리 함수식 볼 때 미정계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으라 그러면 얘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얘는 a로 묶어내게 되면 a의 개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그대로 여기에 남는 식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에 y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y는 뭐 0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얘가 a에 대한 항등관계에서 이 개수도 0이고 상수항 덩어리도 0 되도록 하면서 x값이 1이고 자, 여기 1 들어갔을 때 그에 대응되는 y값이 마이너스 9라는 게 뭐 손쉽게 밝혀는 진다라는 거. 자, 문제는 이 p라는 값이 이 1, 마이너스 9가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정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식을 y는 x-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9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요거 전개한 거랑 얘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전개해버리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9 하면서 마이너스 8이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 1차항이 마이너스 a고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a 마이너스 자 10이 된다는 자, 그대로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여기서 대놓고 a가 그냥 빠르게 2로 정해져요. 실제로 1을 넘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2로 딱 맞거든. 마이너스 8로. 그럼 a가 2인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끝! 그럼 나의 이차함수식이 이제 y는 a에 2 집어넣으면서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자 2x 마이너스 8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쭉 하고 그려봤더니 x축과의 교점이 m과 n인 곳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고 그것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근계수 관계 쓰라는 얘기가 된다. 그쵸? 자, 지금 x축과의 교점 찾았을 때 어차피 y 0 넣을 거니까 여기 있는 m과 n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란 2차 방정식을 근이 되는 게 자, 명확하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 따라서 열심히 계산할 필요 없이 m 더하기 n은 그냥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컷! 자,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61번으로 가봅시다. 오늘 유형정리 4를 풀이라고 남은 문제들은 선생님 오늘 밤에 영상을 찍어서 그냥 다 올려줄 테니까 오늘 어떻게든 유형정리를 끝을 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1시간씩 일찍 오세요. 못 오는 사람. 영어학원 걸리는 애들 있지. 그치?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수금에는 지금 학원 스케줄이 많고 화목은 뭐 없겠네? 내일 와서 치고 가세요. 네, 왜 일찍 와요? 일찍 와요. 시험 친다는 거지. 빨리 맞춰요. 빨리 맞춰요. 겠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치? 다른 애도 어차피 다 일찍
내가 일찍 불렀을 때 빨리 맞히냐고 묻는 애 쟤 한 명이야, 우리 학원에. 100명 중에 한 명. 오, 100분의 1이 너 상위 1%네. 좋은 말인데? 사회 부적응자? 괜찮은데? 그래서 1시간 일찍 오시고, 그러면 내부는 내일 학원 와서 치고 가는 걸로. 똥똥똥똥. 수요일 뭐? 수요일 일찍 올 수 있어? 아니, 금요일만 안 돼요. 금요일만 한데? 수요일은 돼? 안 된다는데? 아니, 저만 오면 안 돼요. 네? 공동체잖아. 함께 해야지. 알았어. 그럼 예은이는 수요일 날 와. 그럼 예은이 수요일 날 오고, 그럼 너네도 화요일 날 오면 되잖아. 그럼 너무 텀이 길지? 목요일 날 오세요. 목요일 날 시험 치고 그 기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금요일 날 와서 해설을 들어야 되니까. 목요일 몇 시에요? 목요일 날 몇 시가 마음에 들어요? 목요일은 언제 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시험만 치고 갈 거니까. 자습실에서. 막 12시 이때만 오지 마. 예은이는 수요일? 그냥 목요일 나가도 수요일 날 치고 나면 다 까먹고 금요일 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기억이 안 나? 이럴 거잖아. 금요일에 오는 거죠? 금요일 날 일찍. 불타는 금요일. 그 1시간 일찍 오시면 시험 치고 바로 다음 수업 들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1시간 반 일찍 와서 시험을 치고 한 2, 30분 정도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 나서 다음 수업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원래 고등학생 때 그래. 이렇게 고등학생 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보자. 우리가 8시 시작이니까 7시까지 오지 마시고 6시 40분까지 오세요. 금요일에. 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톡방에다가 글 남겨놓을게. 금요일 6시 40분까지 오시고 세 분은 목요일날 그럼 시간 맞춰서 오시고. 수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일찍 올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날 일찍 오세요. 뭐 예은이랑 함께 하고 싶어? 안.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것도 재밌는 일이긴 하네. 그게 아니라 뭐 얘기해봐. 수요일에 야자 뭐? 없어? 그 일찍 올 수 있다고? 네. 금요일에 바로 와요. 오, 100점이 있네. 넌 아니지. 넌 부적응자니까. 그렇게 말하시다. 그냥 적응을 잘 못했지. 내 시험에 아직. 그래서 야자 안 하니까 야자 안 하고 바로 왔다 간다고?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대신에 금요일까지 그 기억을 살려놓을 수 있겠어? 알겠어요. 그럼 예은이랑 같이 와서 쳐. 그럼 야자 안 하면 몇 시에 올 수 있는데? 뭐 몇 시? 다녀오세요. 뭔데?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정 열심히들 다 잘 정하시고 61번으로 옵니다. 보세요. 자, 2차 함수 fx가 지금 f는 0이고 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성에 대한 표현이었다? 대칭성에, 그치, 대칭축에 대한 표현이었다. 그쵸? 4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4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이 결국 여기 x는 4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때 생기는 여기 x값 4 마이너스 x와 4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항시. 그쵸? 그래서 나의 2차 함수가 여기 x는 4를 대칭축으로 가지면서 뭐 아래로 볼록하든 또는 뭐 위로 볼록하든 할 수는 있는 상태고, 자, 이걸 보고 자 2차 함수의 대칭축이 그러면 x는 4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네. 자, 그렇게 하고 가조건을 보니까 f2가 0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함수 입장에서는 2,0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정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내가 2차 함수를 그릴 때 x축 딱 잡아놓고
x는 4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든 위로 볼록하게 그리든 어쨌든 여기 2,0을 지나게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절편이 대칭 축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자, 대칭성 있게 그려나가려면 당연히 여기서 이만큼 더 진행된 위치에서도 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이차 함수는 2,0과 6,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든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든 둘 중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지요? 자, 거기에서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을 보니까 F6이 0이래. 맞는 말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F5랑 F2랑 F4분의 1의 크기, 함수값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구도의 그래프였다면 x는 4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지금 F5라는 것은 축으로부터 한 칸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을 거고 F2라는 것은 축에서 왼쪽으로 2칸이 나갔으니까 좀 더 멀리 있는 쪽에 자, x좌표가 2인 곳이 찍힐 수 있는 거고 그럼 F4분의 1인 것은 4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여기 4분의 얼마만큼이니? 15만큼 간 곳에 여기 x좌표가 4분의 1인 곳이 찍히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함수값이 순차적으로 자, 여기 주어진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지금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위로 볼록하면 반대로 숨차. 축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함수값이 더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겠죠. 내가 숨차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여기 있는 대소관계가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니까 자, 니은은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지문이고 디귿으로 가봅시다. 자, 디귿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디귿에서 F0가 K값으로 정해진다면 자, 그러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데 fx = kx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합이 11이고 자, 곱은 10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원래 이차 함수식을 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절편 두 개만 가지고는 함수식이 완성은 안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F0가 K라는 걸 통해서 최고차항의 계수를 결정지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fx라는 이차 함수식은 자,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A로 잡아준다 쳤을 때 현재 나의 절편이 x절편이 2와 6인 게 있으니까 분명히 x-2랑 x-6을 인수로 가지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근데 얘가 F0가 K라는 조건이 있으니 여기에 0을 넣어서 네가 K 된다 그러면 이 최고차항 계수 A를 문자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 네가 0,K 지나는구나. 그럼 0,K 지나게 해주면 저 좌변의 함수값은 K가 될 거고 우변의 X에 00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6 곱해지면서 12A가 될 거라 아, 최고차항 계수 A는 12분의 K가 된다 라고 하면서 fx라는 함수식이 12분의 K에 x-2 곱하기 x-6으로 결정이 돼요. 자, fx의 식을 지금 계수 K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K의 계수로 만들어진 자, 2차식 fx = kx라는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fx는 요 식이고요. 그럼 얘가 지금 kx가 된다 그랬는데 또 막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전개하는 친구들인데 막 전개하면 안 되겠다. 그치? 최고차항 계수는 현재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차 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k도 0은 될 수가 없겠죠. 그 방정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수에 k가 곱해질 거니까 0이 아닌 계수 k는 미리 약분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분수계수 실으니까 10이 넘어가면서 식 정리되면 x제곱에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8x에 플러스의 12가 10이 넘어가면서 자 12x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자, 그럼 12x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의 모양이 k를 약분하고 나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실근의 합은 11이 아니라 두근 합은 20이 되는 게 맞고, 두근의 곱은 12인데 12는 맞네. 근데 두근 합이 어쨌든 잘못된 거니까 자, 그대로 얘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죠. 컷!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니, 누가 방금 화장실 다녀왔지? 이 새끼, 너 왜 문을 안 닫고 와? 아, 닫았는데 덜 닫혔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똑같잖아. 내가 가르쳤는데 아직 너네가 모르는 거라. 네. 어? 22번에 기억만 맞죠? 기억만 맞다고? 기억만 맞아요. 왜? 전번에도 맞다. 3번 했는데 맞다고? 응? 이게 위로 블록하면 안 되는데? 60이면 답이 3번이라 나와 있어, 그러면? 아, 61번. 응? 아, 이거 문제 변형하면서 조건이 잘못됐네. 해설에는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고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fx가 x는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조건이었거든. 근데 이게 지문 바뀌면서 61번 정답 수정해야겠네. 61번은 지금 3번이 아니라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문 수정되면서 지금 저기 바뀌기 전의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니은 틀린 걸로 보셔야 돼요. 오, 좋아. 잘 확인했고. 자, 63번으로 가봅시다. 그래, 그렇단 말이다. 63번을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래쪽에 있는 방정식, 함수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이니까 무슨 방정식이다? 함수 방정식이다. fx에 대한 몇 차 고래식이에요? 2차 2차잖아, 그치? 그럼 뭐 하고 싶지? 인수분해. 그치, 나도. 인수분해 해볼래? 인수분해가 딱딱 예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 한다고 해서 그래프 그려놓고 있겠습니다. 아니, 왜 인수분해 하는데 말이 필요한 거야? 인수분해 됩니까? 딱딱 되죠. fx의 계수가 마이너스 gx랑 마이너스 hx인데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냥 여기 상수항 찌꺼기 만들어지니까 여기 fx 주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gx랑 여기 마이너스 hx 주면 딱딱 인수분해 되면서 얘가 fx 마이너스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hx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방정식에는 앞에 게 0이거나 자, 뒤에 게 0이면 되는 거니까, 자, 앞에 게 0 된다는 조건에서 fx 이꼴 gx라는 해가 만들어지며, 또는 뒤에 게 0 된다는 조건에서 fx 이꼴 hx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도 그래프를 주고 나서 방정식을 풀라는 거니까 자, 그래프 통해서 함수 해석하자는 거고, 그럼 이 방정식 해석할 때 fx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교점 찾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fx랑 gx의 교점은 지금, 자, fx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gx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인 거니까 교점이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고, 편의상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뭐 베타라고 잡아준다 치면
여기는 이 방정식에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스탠딩 책상 엎드리라고 있는데요. 자, 그럼 fx equal hx라는 방정식은 fx 그래프랑 hx 그래프의 교점 찾는 거고, 그럼 fx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자, h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1차함수 직선으로 나니까, 자, 이 두 함수의 교점 잡아보면 여기 베타는 이미 생기니까 여기 있는 교점 하나 감마라고 잡아주면서 나의 x 값은 감마 또는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세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입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세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타는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체크해야 되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교점 총 3개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 끝! 자,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마무리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끝! 자, 유형정리 3, 여기까지 하고요. 자, 4로 넘어가 보죠. 델타 어떻게 적어요? 응? 델타 어떻게 적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델타 하면서 적으면 적히는디? 델타. 쌤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뒤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델타. 델타. 그리스의 로마 문자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야. 그리스 문자. 어? 아니, 영어권 문화 사람들이 니들은 왜 기억, 니은, 디귿 쓰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걔들도 걔들 로마어에 그게 언어가 있었으니까. 자, 유형 정리 4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봅시다. 1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자, 괜찮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9번. 자, 9번이랑 11번, 10번. 자, 인원 체크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에서 9번 손. 너네 못 풀었잖아. 그러면 일단 한 명. 자, 10번 손. 괜찮아? 뭐야, 이것도 한 명이야? 11번 손. 아, 이건 3명이야? 11번 전체 풀이 합시다. 9번, 10번 왜? 아, 대칭축의 위치가 안 정해져서 어려웠어? 그럼 분류를 하면 돼. 그래서 잘 안 됐구나. 밑에 거 11번 하면서 분류하는 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듣고 한번 9번, 10번도 쭉 분류해봐. 해보 잘 안 되면 오세요. 자, 3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13번 또 나머지 괜찮습니까? 13번 손. 아, 이거 최대값 분류는 좀 불편합니다.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에서 어쩔 수 없어 꼼꼼히 해야 되고. 자, 정리됐으면 한 페이지 넘어와서 3페이지에 더 추가할 거 없으면 4페이지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세요. 자, 여기 몇 번? 자, 17번 손. 네, 같이 볼게요. 4차함수 그래프 못 그리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뭐 하자는 얘기일까?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에 뭘 생각해야 된다? 범위. 그치, 범위 고려해서 이차함수에 다시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고. 자, 어쨌든 뒤로 넘어가서 5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22번이랑 또. 자, 나머지 괜찮나요? 자, 22번 손? 네, 많이 있네요. 같이 보는 걸로. 자, 22번 말고 괜찮으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6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여기 괜찮나요?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으니까 무조건 다 풀 수 있게 만드시고, 26번 같은 경우는 무슨 축을 잘 이용해야 됩니까? 이차함수 무슨 성이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대칭축 기준으로 길이 표현들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쵸? 자, 뒤로 넘어가서 7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번호. 여기 괜찮으면 넘어갑시다. 8페이지 질문할 거 번호. 그래, 이게 35번이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35번 질문을 변형해서 앞에다가 넣었는데
그 변형하는 과정에서 나 조건이 지금 fx가 f4보다 크거나 같대. 그 말이 뭐야? f4의 함수값이 가장 어떤 값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값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4에서 최소를 가지는 거니까 이때는 니은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다른 거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9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37? 37번이랑 37번 손. 네, 요거는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자, 옹고 기출이네. 힘내라. 옹고. 자, 추가할 거 없으면 뒤로 넘어가서 10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39번? 39손. 네. 2명이야? 알겠어. 자, 넘어가서 10페이지에 질문할 거 번호. 괜찮으면 넘어가 봅시다. 자, 11페이지 질문할 거 번호. 여기 괜찮아요. 해서 요거 스텝 3 앞까지였다, 그지? 스텝 3 뒤에 뭐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네. 응? 42번이요. 42번? 이거 현진이가 질문한 거지. 저도 몰라요. 아, 그래? 그럼 42번 손. 둘밖에 없어? 아, 지윤이 손 들었어? 셋이야?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기 뭐야. 실근의 위치 따지는 건데,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몇 분이죠, 지금? 상세하네. 여기 11번하고 남는 문제는 쌤이 오늘, 뒷시간에 이어서 영상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올려줄 테니까, 확인하시고. 자, 11번. 지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자 k인 것까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이 k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이유는 이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쵸? 자,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이 2차 함수에 최대와 최소의 합이 3 이하가 되는 정수 k를 구하래요. 최대랑 최소의 합이 3 이하인 거. 자, 그러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뭐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내 2차 함수식은 결정이 돼 있는데 그려야 되는 제한된 범위가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려 나갈 때 지금 주어진 2차 함수의 대칭축은 x는 1로 결정이 되지만,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k라는 값이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여기 안쪽에서 끝이 날 때도 있고요.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질 때도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k가 좀 더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이렇게 대칭축을 포함하는 그래프의 범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분홍색 k에 위치해 있을 때랑 노란색 k에 위치해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랑 최소는 달라지는 거죠. 최대는 같지만 최소가 다른 곳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따질 때 가장 기본 틀은 뭐였냐면,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을 포함하는 형태랑, 자,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나누어 본다가, 자, 분류의 기본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먼저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를 본다 치면 우리 그래프가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k값이 이렇게 1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요만치 그래프에서 최대랑 최소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첫 번째 k의 범위는 1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럼 이런 상태라면 함수의 최대는 f-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생긴 함수값이니까. 최소는 k에서 생기는 거니까 fk라고 둘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최대랑 최소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냐면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뭐 부등식 풀라는 느낌이네, 약간.
아, 그럼 2차 부등식 나올 수도 있구나. 2차 부등식이네. 배웠잖아, 2차 부등식. 그냥 풀자. 뭐, 분리학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부등식만 안 나오지. 이렇게 조건 해석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진도를 열심히 나가는 거 아니겠어? 그치? 보자. 그럼 최대가 F-1이니까 F-1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자, -1 넣으면서, 자,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1일 거고. 자, FK 최소값 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합은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하고 있냐면 3 이하다라는 2차 부등식 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후루룩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데, 자, 심지어 인수분해도 안 되네. 문제 너무 잘 만들었고. 아우, 짜증나. 자, 그럼 요 부등식 안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K가 1보다 작다는 것도, 자, 전제 조건은 깔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자, 뭐 하자라는 생각이냐면 연립하자라는 생각이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도니까, 자, 부등식의 경계인 방정식 해를 찾으면 사이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K는, 자, 근의 공식 따라서 1 뿔마 루트에 1 마이너스 H니까, 자, 1 플러스 4가 되면서, 자, 두 근의 경계가 1 뿔마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럼 내 2차 부등식에는 분명히 K축 기준으로, 자, 작은 근인 1 마이너스 루트 5와 큰 근인 1 플러스 루트 5 사이에 이렇게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자, 이 중에서도 K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5가 어차피 음수인 게 너무나도 확정적이니까, 자, 1이라는 값은 여기 1 플러스 루트 5와 1 마이너스 루트 5 사이에 이렇게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구간이,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자, 전부 다 이제 카운트하면서 세워나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하나씩 세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 루트 5가 2점 얼마니까 1에서 2점 얼마 빼면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일 거기 때문에, 자, 1 왼쪽에 0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담겨 있고, 마이너스 2는 바깥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정수는 2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의 모양일 때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부등식 해석해버리면, 자, 가능한 정수 K는 2개가 생긴다. 여기까지가 1절. 그럼 두 번째, 대칭축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대칭축을 포함할 때도 한번 볼게요. 자, 대칭축을 포함하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K값이 이제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려 나갈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최소값만 관찰한다면 K의 위치를 그냥 1보다 큰 쪽에 있다만 따지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중에서 최소는 어차피 무조건 1에서 생기거든요. 최소는 무조건 F1이야. 근데 최대를 따질 때 마이너스 1에서 최대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 K값이 저기 멀리서 정의되면 K에서 최대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최대가 변하는 경계. 최대가 변하는 경계는 여기 마이너스 1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될 거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대칭축으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이만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똑같은 함수값까지는 경계는, 자, 여기서 다시 두 칸을 간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K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도 다시 최대는 분류가 돼야 돼요.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만약에 3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서 3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그러할 때는 최대가 이제,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되니까 F-1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고, 자, 반면에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이렇게 1보다는 지금 크거나 같은 구조인데 얘가 쭉쭉쭉쭉 커지다가 그대로 3보다 더 바깥쪽에 있게 되면 오히려 K에서 최대값이 생기니까, K가 3 이상이 될 때는, 자, 함수의 최대값은 K에서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어? 그렇잖아. K가 3보다 안쪽에 있으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생겨. 근데 K가 3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이런 구조라면 함수 그래프가 요만치 그려지니까 이차 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K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K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남는 게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생긴 거예요. 되었어? 현영이 눈 감고 이차 함수 그래프 구상했나 봐. 그치? 계속 감게 해줘?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최대랑 최소 더해서 그 합이 3 이하인 거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 복잡한 문제네. 이거 누가 스텝 2에 넣어놨어. 죄송합니다. 스텝 3로 옮길게요, 내년에. 후배들은 고생하지 않게. 자, 1 넣어봅시다. 1 넣으면서 최소값 어차피 1인 게 정해졌네. 아니네. 여기 1 넣어야 되네. 1 넣으면서 간다. 애들 집에 간다. 안 돼. 1-2 -2가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최소값 마이너스 3이고. 자, 여기서 그럼 F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더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1 더하기 2 마이너스 2였으니까 자, 1 되는 거니까 자, 왜. 자, 여기서 최대랑 최소의 합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가 3 이하라는 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치?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된 거니까 이 범위에 있는 K값들은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정수 K값 계산하면 되니까 K가 1인 거랑 K가 2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되었니?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더 생기고 잘 왔어. 어서 와. 자, 그럼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최소값은 여기에서 F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거고요. 자, 최대값은 FK에서 생기는 거니까 자, K에서 함수값 집어넣으면 여기에 K를 집어넣은 식이 만들어지면서 자, 그대로 K제곱 똑같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라는 식일값이 생기는데 그럼 이 둘을 더한 값 합은 K제곱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이 값이 또다시 3 이하라는 자,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3 넘어가면 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어우, 다행이다. 그럼 얘가 K-4,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치, 집에 못 갈 뻔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K값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사이 범위가 되냐면 4까지 범위가 되겠다. 그쵸? 그 중에서도 얼마 이상인 걸 연립해야 되냐면 3 이상인 걸 연립하라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생기는 K값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자, 이 안에 있는 정수 K가 자, 3이랑 4 이렇게 두 개 되는 거니까 자, 지금 가능한 서로 다른 정수의 총 개수는 자,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생기니까 총 6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해서 자, 정리 잘 하시고 남아있는 문항들은 쌤이 이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유형정리 4 이어서 풀이 발속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여기 있는 11번 문항 풀이할 때 자, 정수 K값이 이렇게 6종류가 나왔었는데 사실 처음에 K값 분류를 할 때 지금 여기 K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K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우리 제한된 범위가 K값이 말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만 따질 게 아니라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져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나면 자, 정수 K의 답은 5개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해서 이어서 이제 13번부터 순서대로 쭉 풀이를 해 나가보죠.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을 보면 지금 제한된 범위 X값의 범위는 1부터 3까지로 나와 있고 자, 이 범위에서 이번에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0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자,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FT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때 이 FT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모든 식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보통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x는 t가 되면서 자, 이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분명히 제한된 범위가 축을 포함할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지금 분류를 했었던 이유는
자, 그때마다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볼 때는 케이스에 따라서 뭐 1부터 3까지가 사실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이 t값에 따라서 1부터 3까지의 영역이 이렇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쭉 변화할 때, 자, t값이 요런 데 있다면 먼저 3에서 요만큼만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분명히 3에서 계속 최소값이 생길 거라서, 자, 이 1부터 3까지가 t에 점점 가까워지더라도 계속 3에서 최소가 생깁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있는 3의 위치가 그대로 t라는 위치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서 꼭지점이 최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 최소값의 형태가 3에서 생기느냐, 아니면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최소값이 t에서 생기느냐. 자,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분명히 축을 포함할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로 제한된 범위를 나눴었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 그림으로 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분명히 주어진 함수의 최소는 f3이 되고, 여기 f를 쓰고 있으니까 이 2차식의 편의학쌤이 gx로 둬보겠습니다. 그럼 이 gx라는 2차 함수에서, 자, 이때는 최소값이 g3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쭉 옮겨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3이 이렇게 t를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자, 이때는 1에서 3까지 그래프 범위에서, 자, 최소값이 생기는 곳은 이 대칭축 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자, 요때 최소는 g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최소값이 변화하는 경계가 이 t라는 대칭축이 지금 제한된 범위 안에 바깥쪽에 있냐 안쪽에 있냐에 따라서 나뉘었기 때문에, 자, 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누어서 최소값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최소값을 분류를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이 함수의 무엇이냐면 최대값입니다. 그럼 최대값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쌤도 이미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걸 동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자, 아까처럼 손가락을 써서 해봅시다. 자,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제한된 범위가 쭉 t축의 위치에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1부터 3까지가 저기 왼쪽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자, 주어진 함수의 지금 최대값은, 자, 높은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1에서 생기니까, 자, 여기서 계속 최대 만들면서 쭉 가겠죠. 그런데 이 3이라는 값이 대칭축 위치에 오게 되더라도 어차피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계속 최대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최대값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서 계속 1에서 최대가 생기다가 언제 최대가 변하냐면 1에서 3까지의 함수값에서 1과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일 때 최대값은 f1이 될 수도 있고 여기 3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쵸? 그런데, 자, 요 같아지는 순간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최대값이, 자, 오른쪽에 있는 3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에 3에서의 함수값이 최대 되면서 이렇게 쭉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최대와 최소의 변화가, 자, 2번밖에 안 생기는 거고, 변화가 1번밖에 안 생기는 거고, 그 변화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1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딱 같아지는 순간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노란색 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1에서 최대값이랑 3에서 최대값이 똑같으니까, 자, 우리 함수의 최대값 ft를, 자, 요런 그림에서는 g1이 된다 또는 g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자, 이 노란색 상황보다 조금 왼쪽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왼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최대값이 어디에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 1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그림, 파란색 그림에서는 그러면 최대값이 g1이 된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고, 반면에 이 노란색의 경계를 좀 더 지나서 1부터 3까지의 경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 함수의 함수값의 최대값은 3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g3가 최대값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의 변화는 이렇게 한 번만 생기고, 우리 최대값은 당연히 대칭축에서는 안 생깁니다. 대칭축에서 생기는 값은 함수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최대를 관찰할 때는, 자, 대칭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대칭축 t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 멀리 있냐, 결국에는
3이 멀리 있냐가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자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최대가 되려면 t에서 여기 대칭축에서 1까지의 거리가 t-1이 되는데 이 거리가 자 지금 3에서 t까지의 거리인 3-t보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축까지의 거리가 좀 더 큰 상태라면 1에서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이 둘이 지금 서로 같아지는 경계가 될 때 최대는 최소는 서로 이 노란색 그림으로써 서로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가 돼버리면 당연히 1에서랑 3에서 함수값이 같아지겠죠. 자 반면에 3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려면 여기 3에서 t까지의 거리가 3-t란 요 거리가 축까지의 거리가 자 축에서 지금 그대로 1까지의 거리보다는 더 커지는 상태일 때 오히려 3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대값을 따질 때는 자, 축과의 거리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파란색이랑 분홍색이랑 노란색 자 세세하게 나눈다 치면 이 세 가지 구조로 봐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파란색부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대칭축 t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최대가 되려면 1이 이렇게 조금 더 멀리 있고 3이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에서는 지금 최대가 g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최대가 g1이 되는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지면 되기 때문에 요 거리는 t-1이고 요 거리는 3-t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최대가 1에서 생기려면 t-1이 3-t보다 커야 하고 마이너스 t가 넘어가면 자 이 t가 4보다 크다가 되면서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다로 제한되게 돼요. 자,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g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g1을 계산해보면 여기에 1을 집어넣고 산수를 쭉쭉쭉 했을 때 자, g1이라는 것은 1-2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이 값이 그러면 지금 우리 함수의 최대값 ft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ft가 뭐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면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모든 실근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최대값이 0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이제 풀어줄 건데 물론 이 제한된 범위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자, 0 된다를 풀어야 되고 자 근해 공식 쓰면 t는 1 뿔마 루트에 1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그대로 여기에 3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우리 t 값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이고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루트 3이 1점 얼마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은 값이므로 2보다 클 리가 없겠다. 그쵸? 자, 루트 3은 아까 말했듯이 얘가 1점 얼마니까 이번에 1 더하기 루트 3을 계산해보면 얘가 2점 얼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생기는 t값 하나는 먼저 1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x는 t라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1에서랑 3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경계가 된 그림이었는데 자,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다 치면 여기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t값은 당연히 1과 3의 정 가운데 있어야 되므로 t는 2로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2라는 값이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생기는 최대값은 G1이 된다 또는 G3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G3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G1을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할 거고 G1은 아까 여기서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G1이라는 값에다가 자 T값에 2만 대입하면 여기 있는 문제사항이 확인이 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G1의 값이 지금 자 1 집어넣었을 때 1-2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였는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는 함수식이었고 자 요때 지금 t값은 사실 2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t를 2를 집어넣게 되면 현재 우리 함수의 최대값은 4-4-2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 그 최대값을 나타내는 함수값 ft가 자 지금 0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이 이미 마이너스 2로 나왔는데 얘가 0일 일은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실근 t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 지금 1에서 최대값이 될 때 이렇게 가도 되기는 해요. 자 1에서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을 때 t-1이 3-t보다 커도 되지만 이렇게 서로 같은 형태가 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서로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더라도 최대는 어차피 1에서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t 값이 이보다 큰 게 아니라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두면 굳이 경계의 조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도 똑같은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자, 그때 만들어지는 해는 2점 얼마인, 자, 1 플러스 루트 3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보통 안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3에서 최대값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3에서 최대값이 생기는 것은 3이 이렇게 멀리 있고 1이 가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요때 t의 범위는 당연히 얘에 반대되는 범위가 될 건데, 그래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만큼 거리가 t-1이고 요만큼 거리가 3-t인데, 자, 3-t라는 값의 범위가 t-1보다 클 때 최대가 3에서 생기겠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최대값은 G3라고도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리가 되더라도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호는 뭐 두 쪽에 다 붙여서 풀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자, 둘 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면 t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 넘어가면서 4가 그대로 2t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결론적인 t의 범위는 2 이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2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G3가 됐으니까, 자, 이때 G3의 최대값을 한번 계산해보면 3 집어넣으면서 얘가 9 마이너스, 자, 6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이것을 최대값으로 가지는 함수 ft로 정의를 하고,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0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구간 내에서 풀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t제곱의 마이너스에, 자, 6t 플러스 6이 빵 되는 건데, 여기서 근의 공식 써서 t 값 구하면 3 뿔마 루트에 9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3이 들어갈 거고, 그럼 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3 플러스 루트 3은 4점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3이, 자, 3에서 1점 얼마 빼면, 자, 이거는 1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자, 주어진 구간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가능한 t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4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자, 13번까지 마무리하고,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7번의 함수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4제곱 플러스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x 값이 a인 곳에서 최소 b를 갖는다 그랬고, 자, 그때 a와 b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반복되는 식인 x 더하기 1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나의 함수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고려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1번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 세로축에 y 대신에 지금 t축이 온 상태니까,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문제에서 x에 제한된 범위는 없으니까 이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1,0에 접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가로축 x축이고 세로축 t축에 대해서 이때 생길 수 있는 t의 함수값들은 최소가 0인 값이니까 0 이상의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x가 아무리 변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t 값은 항상 0 이상의 대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 값이 음수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치? 뭐 t가 마이너스 1 된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요 제한된 제한된 지금 이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는 t 값의 지금 범위가 0 이상에서 그려질 거고, 그럼 이 범위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최소를 가질 때 변수의 상태도 물어보는데, 자, 지금 최소값을 가지는 변수의 상태가 t 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x 값을 묻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는, 자, 당연히 일부분만 그려지니까 점선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2차 함수는 지금 t 값이 마이너스 2인 곳에 대칭축을 가지며, 자, 0에서부터 함수 값이 생기니까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지죠.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소는 당연히 언제 생기냐면 t 값이 0일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최소값을, t가 0일 때, 자, t에 빵빵 집어넣으면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최소 1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
어쨌든 우리 함수의 최소값은 지금 b로 표현을 하고자 했으니까 이 1이라는 값을 b에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얘는 x는 a에서 최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 t가 0에서 최소를 가지는 거지 x가 얼마인 곳에서 최소를 가지는지는 아직 판정이 안 났으니 자, 이 t가 0일 때 대응되는 다시 x값을 찾아주러 가야 됩니다. 즉, 나는 t가 0일 때 이 t에 대한 이차함수가 최소 1을 갖는 거지 x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t는 사실 누구를 빌어서 가지고 온 거냐면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 이 t 자리에 0이 들어갔을 때 x값을 다시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t에 0을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0 되도록 하는 거니까 t에 빵을 넣으면서 자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확정적이죠.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x좌표에서 t가 대응되는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 0이라는 값이 여기에 적용되면서 함수의 전체 최소가 이렇게 1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x값은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되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0이 돼버리고 그래서 t가 0일 때 식 전체의 최소는 자 이렇게 1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 b가 1이기 때문에 자 둘의 합은 답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인 거죠. 자 17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2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2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직각삼각형 ABC를 보니까 자 밑변 길이는 3이고 높이가 6인 직각삼각형인데 밑변과 높이 b가 그대로 항상 1대1을 만족시키네요. 근데 이 선분 AC 위에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B와 P를 연결한 선분 길이 제곱이랑 C와 P를 연결한 선분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이 선분의 길이 제곱의 합들을 변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생각이 1번이 돼야 되고 그럼 얘를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문자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PC도 그렇고 BP도 그렇고 이렇게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길이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둘을 동시에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P에서 이렇게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면 여기 수선의 발 H를 만들었을 때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제곱 표현할 수 있고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PB 길이 제곱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럼 P의 위치가 움직이면서 자, P의 위치에 따라는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P가 움직이면서 지금 변하는 것은 P에서 H까지 길이가 변하는 거죠. 자, 요 길이를 그럼 미지수 x라고 잡는다 치면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수선해발 되면서 또다시 직각삼각형 만들었으니까 자, 이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닮음을 이용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전체의 밑변과 높이 b가 3과 6이니까 1대2가 되므로 자,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직각삼각형에서도 밑변과 높이의 b는 반드시 1대2가 되어야 되니까 C에서 H까지 길이를 자 하나의 변수 2x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1번이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P에서 C까지 거리 제곱이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2x의 전체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에서 B까지 거리 제곱은 자 여기 이제 가로 길이 x는 찾았으니까 요 세로 길이 잡으면 되는데 자 요 길이는 요 아래쪽 직각삼각형이랑 전체는 닮음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전체 길이 6에서 여기 2x를 빼면서 얘를 6-2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럼 PB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자 6-2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식을 더하고 나니까 얘가 현재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되는 거라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정하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변의 길이는 항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정해주고 최대 최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길이 x는 현재 이 전체 삼각형의 밑변 길이보다는 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3 이하가 될 거고 P가 이렇게 내려와서 A 위의 점이 될 수도 있죠. 선분 AC 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그럼 C 위로 가게 되면 자 P가 점점 C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x의 길이는 0으로 점점 다가가다가 C 위에 딱 있게 되면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볼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3까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x제곱, x제곱, 4x제곱, 4x제곱 생기니까 자, 열 x제곱 이렇게 생길 거고 자, 1차항은 마이너스 24x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66, 36까지 생길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불편하니까 빨리 대칭축 찾을 거고. 자, 근계수 관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보면 10분의 24가 되고, 자, 이것의 절반에서 대칭축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대로 계산해보면 5 남고요. 4 약분되면서 6 남으니까, 아, 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x가 5분의 6인 곳에 있구나. 자, 제한된 범위가 0부터 3까지 생기는데 0이 조금 더 가까이 있고요. 자, 3이 좀 더 멀리 있는 상태라서, 자, 여기 있는 빗변 길이의 제곱의 합은 3일 때 최대를 갖고 5분의 6에서 뭘 가질 수 있냐면 최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판정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찾는 것은 최소값이니까, 자, 그냥 복잡하지만 귀찮지만 5분의 6 넣어야 돼요. 자, 5분의 6 넣어보면 10 곱하기, 자, 제곱하면서 25분의 36 마이너스 24 곱하기 5분의 6 플러스 36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자, 5 약분을 하게 되면, 자, 2 남고 5 남으니까, 자, 지금 얘가 5분의 2배 하면서 72에다가 24 곱하기 6 하면서 마이너스 144. 자, 5로 통분하면 5배 하면서 플러스 180. 이렇게 계산하면 36이니까 70이랑 더하면서 남는 값은 5분의 108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최소값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2번 마무리를 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42번으로 가봅시다. 아니네요. 37번으로 가봅시다. 자, 37번에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범위된, 이 범위에서 제한된, 정의된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먼저 f1이 f5라고 돼 있고, 이거 보자마자, 아, 대칭축이 x는 3이다. 이렇게 정해지죠. 자, 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에서 생긴 함수값이랑 5에서 생긴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1과 5의 평균의 값인 3에서 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 상태니까 같은 구도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1이든 5든 거기서 똑같은 함수값까지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f1이랑 f-1에 자, 절대값을 더해서 계산했더니 얘가 0이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이래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f6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 옹고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다뤘고, 그 다음에 뭐 고쟁이도 있고 일반적인 문제집에도 많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축의 방정식 알아내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일단 최소값이 정리가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내가 가정을 한다 치면, 지금 대칭축의 x는 3인 곳에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면 마이너스 2가 좀 더 축으로부터 멀리 있고 7이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요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이라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0인 거니까 이때는 함수식 fx를 최고차함 계수 모르고 x-3의 제곱 마이너스 30 이렇게 작성을 바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자, 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태라면 여기 x는 3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마이너스 2가 좀 더 멀고 7이 조금 더 가까운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준다 쳤을 때 이번의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30이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곳에서 생기게 되죠. 그럼 이때 함수식은 대칭축을 이용해서 a에 x-3의 제곱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자, 여기 상수함을 모르니까 하나의 b라는 값으로 잡는다 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는 b라는 미정계수를 a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0은 25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자, b라는 것을 자, 문자로 표현하면 25a 넘어가면 아, 얘가 마이너스 25a 마이너스 30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함수식 fx는 최고차함 계수에 대해서 x-3의 자, 전체 제곱 마이너스 25a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작성될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자, f1과 f-1의 절대값의 합이 자, 뭐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냐면 0 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당연히 따져야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죠.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케이스로요. 자, 만약에 f-1이 0보다 크거나 그런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 얘는 플러스 9로 그대로 나올 거니까 f1과 f-1의 합이 0 되는 거고 반면 f-1이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f1과 f-1를 뺀 값이 0 된다. 이렇게 조건이 해석이 되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아래쪽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우리 분명히 1이랑 5에서 함수값이 같거든요. 그럼 2차 함수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x값은 두 종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조건을 해석해보면 걔는 f1이 f-1이라도 되거든. f1이 f-1인 동시에 f5랑 똑같다. 2차 함수는 똑같은 함수값이 세 군데 생기는 곳이 절대 생길 수 없죠. 어떤 케이스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본다 치면 f-1이 음수인 상황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지금 이렇게 그래프 형태만 해도 두 가지 나눠야 되고 절대값을 두 가지를 나눴어야 되는데 자, 0보다 작은 케이스는 할 필요가 없으니 다행히 f-1은 자, 0 이상인 게 판정이 되고 자, 이 조건을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f1과 f-의 합이 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도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f-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럼 두 개 더해서 0 되려면 f1은 자연스럽게 0보다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작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x좌표가 1일 때의 함수값이 3에 좀 더 가까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좀 더 멀리 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둘은 반드시 다른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이 그림이라면 f-1이랑 f1 비교했을 때 무조건 f-1이 더 큰 함수값을 가지는 게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보면 지금 f-1이 0이 되는 거 되네. 이 양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잠깐만. 잘못 적었죠. 네, 아니, 잘 적었네. 뭐야? 근데 조건을 잘못 적었나? 아니, 조건을 잘못 적었네. 미안. 이런. 여기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치? 이렇게. 아이고. 그럼 얘를 다시. 아까 밑에 거는 어차피 같은 논리라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얘가 f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고, 그럼 f-가 f1의 합이 0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f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얘는 분명히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f-는 지금 자 그대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는 분명히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빵일 때는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0이 되는 거고 네가 부호가 플러스라면 상쇄시켜서 0 돼야 되니까 f-의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f-1의 함수값이 당연히 f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해요. f1이 더 커야 되는데, f-이 더 커야 되는데, 근데 네가 음수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겠다, 그쵸? 자, 이런 그림의 구도라면 당연히 f1이 f-1보다는 자,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자, 이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죠. 물론 하나씩 넣어서 계산을 해도 모순이 생기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바로 떠올리기가 힘들면 그냥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 케이스에서 fx가 지금 이렇게 미정계수 a 하나만 가지는 이차함수식이 됐는데 그러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안에서 이 등식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이 조건부터 만들어 봅니다. 자, 1 집어넣으면 얘가 4a에 마이너스 30이 0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4a가 30 이상이므로 a는 4 나누면서 2분의 15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요 조건 해석하러 가볼게요. f-1이라는 건 요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자, 16a 마이너스 30이 되고 f1이라는 건 여기에 1 들어가면서 플러스 4a 마이너스 3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을 더했을 때 지금 0 된다는 조건이니까 얘는 20a 마이너스 자, 60이 0 되면서 a 값이 3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a가 2분의 15 이상이어야 되는데 3이 된다? 자, 이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a 값이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은 이 그림에서 될 수가 없다. 이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이 등식을 해석하면서 자 이제 여기 A와 여기 B 값을 A로 정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을 결정을 짓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대수적으로 그냥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전히 1 집어넣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럼 얘는 4A, 마이너스 25A, 마이너스 32,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하고요. 자, 정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1A가 3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A는 제가 나누어주면서 부호반에 맡기고 마이너스 그러면 3 나누면서 자 7분의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지는 거 말이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상태로 정해지니까. 자, 그럼 F-랑 F1의 합이 0 된다는 거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F-1을 구해보면, 자, F-1은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서 자 16A에 마이너스 25A,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0으로 정리가 되고, F1은 우리가 방금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 따지면서. 그쵸? 그럼 그대로 써보면 되니까 얘가 F1이기 때문에 아까 계산된 식이 마이너스 21A 플러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이에요. 자, 문제는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0이 되어야 되니까 자, 두 개 더해버리면 더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0A에 마이너스 60이 0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 수밖에 없구나. 마이너스 2라는 범위는 이 마이너스 7분의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맞으니까 이게 답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리 함수식 fx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에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넣으면 50 될 거니까 자 거기에 30 빼면서 플러스 20인 상태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x의 식이 결정이 됐고, 그 물어보는 f6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f6을 계산을 해주면 자, 6 넣었을 때 9, 2, 18. 자, 플러스 20 하면서 자, 정답은 1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까지 37번입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2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좀 더 자주 나올 개념이긴 한데, 이게 2차 방정식 쪽에서도 문제를 이렇게 설계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시험 전에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도록 하는 정수의 얘 최대값입니다. 자, 내가 얘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그 부근 사이에,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도록 하라. 그럼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것이며, 자, 지금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으려면 자, 중근은 안 될 거니까 그럼 D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따져야 되고, 여기서 실제로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풀마루트에 자, 짝수 공식 쓰면서 4-2a라는 근이 생길 건데, 그럼 이 중에 큰 근은 어차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2a가 되고, 자, 작은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에 4-2a가 되겠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큰 근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자, 더 큰 값이어야 되고, 작은 근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값이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걸 이제 또 넘겨가지고 막 루트 씌워서 풀린다는 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또는 크기 판정은 그래프를 이용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사실 이 좌변에 있는 함수식을 가지는 이 2차 함수의 x 절편들이 될 거니까, 얘를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x축 기준으로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분명히 교점을 두 개를 가지게 되어야 하고, 자, 이 교점 두 개의 x 절편을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 치면, 이 알파랑 베타가 현재 이 2차 함수식에서 x 절편을 구하면서 y에 0 넣을 거니까, 이 알파 베타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에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의 마이너스 1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런 데 있거나 뭐 이런 데 있거나, 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 이거를, 자,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크기 판정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자,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통 푼데, 첫 번째는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답니다.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럼 현재 내 2차 방정식 근의 경계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경계로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면서 축과 교점이 두 개 되면서 실근이 두 개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 사이에, 1을 사이에 두고 절편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사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 있다. 어쨌든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만족시켜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첫 번째가 대, 두 번째가 판, 세 번째가 함입니다. 대는 대칭축의 위치를 판정을 해야 되고, 물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기준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판은 판별식이었고요. 근의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고, 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판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칭축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더 왼쪽에 있는 그림일 수도 있고 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사실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정해진 함수긴 하지만 일반화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된 걸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축의 위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큰지 작은지, 자, 이렇게 그래프 상황에서는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얘는 탈락인 거고, 위치를 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은요,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실근이 반드시 두 개가 생겨야 돼요. 중근이 되면 안 되죠.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끼는 0보다 크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보는데,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반드시 음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내 그래프가 만약에 얘가 굉장히, 쭉쭉쭉쭉쭉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점은 두 개긴 하지만, 그렇지, 마이너스 1 사이의 근으로 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보면 이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 사이의 근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반드시 음수로 정해져야 되려면 이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함수식을 편의상 fx라고 둔다 치면,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대판함 이 세 가지의, 자, 부등식의 범위를 따져서 연립한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따지지 않아도 되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얘는 x축과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얘는 함수값이 음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축 기준으로 지금 어쨌든 내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2차 함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므로, 이 점을 함수값이 음수인 2차 함수 그래프 중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을 때, 네가 아무리 그려지더라도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이 아래쪽 조건에 의해서 위쪽의 판별식 t가 0보다 큰 경우는, 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성립하게 되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f-는 0보다 작다는 조건만 있어도 d가 0보다 큰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이 f-이 0보다 크다만 따지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서 얘가 1 빼기 4 플러스 2a가 되면서, 자, 얘가 0보다는 지금 작은 상태가 돼야 되고, a의 범위로 따진다 치면 a는, 자, 마이너스 3 넘어가면서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므로,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의 최대값 찾아가 있으니 답은 1로 정해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형 정리 4번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시간까지 이제 내용 정리 잘 해오시고, 자, 유형 정리 4에도 스텝 3 문항들 중에서 볼만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쌤이 선별해서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게 좀 없이 너무 난해한 문제다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일단 평가 준비를 잘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답 정리도 꼼꼼히 하시고 마플, 시너지든 유형 정리든 틀렸던 문항들 다시 잘 정리해서 어쨌든 시험을 잘 치러내는 걸로 해보죠. 고생하셨습니다.